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하루인데요. 일단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을 제가 어렵게 또 네. 모셔봤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오늘 소식들이 있어서 일단 잠시 뒤에 원래 주인공은 좀 나중에 나오잖아요. 저 먼저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네. 많이 떨어졌어요. 아, 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떨어뜨리셨어요? 네, 제가 떨어뜨렸습니까? 일단 지금 가격이 이제 85,0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공포감이 이제 만연했었고 저도 깜짝 놀랐고 요즘 같을 때는 이제 계좌를 좀 안 보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 약세장이 좀 생각이 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크립토가 약세장이 되게 길어요. 아마 이제 처음 우리 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 크립토가 약세장이 엄청 길어서 그 약세장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강세장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물론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속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저희 실시간으로 채팅도 남겨주시는데 한번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비트코인 지금 86,000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하락이 좀 더 컸죠. 2,300달러.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XRP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더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또 바이비트 해킹 때 이제 해킹된 그 알트코인이 이더였기 때문에 이더 쪽에 더 많은 이제 시장의 투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물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지난 불장에 물려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약간 일부 투자자분들은 조금 익숙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냥 크립토는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감안하고 가는 좀 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주의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솔라나 코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최근에 떨어졌어서 이제 142달러인데요. 지금 1.8% 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링크 라이트 코인이 올라섰어요. 라이트 코인이 이제 그나마 좀 강했던 게 이제 ETF 출시 그 기대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코인은 조금 다른 양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 지금 그러니까 주요 알트코인을 떨어졌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비트코인 하락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그 지지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원래 보통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조정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잘 지지를 해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60% 넘어섰잖아요. 근데 도미넌스가 이제 비트가 59.83%까지 좀 떨어졌고 도미넌스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크립토 공포 탄력 지수는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막 15만 달러 간다, 12만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 있다가 20만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 있다가 갑자기 이 조정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 도지코인도 저희 지금 채팅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지가 지금 일주일 동안 18% 낙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0.20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0달러 선 깨지고 뭐 19, 2, 0.18달러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도지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또 도지의 흐름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들 저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비트코인 ETF 이제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ETF에 1조 원이 순유출이 됐는데 블랙록 쪽에서 유출이 역대 최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블룸복에서 이제 관련한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출 유입으로 우리가 또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 유출이 정말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하락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ETF 플로우랑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한때는 굉장히 좀 커플링 되어 갈 정도로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블랙록 IBIT에서만 4.2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IBIT 출시 이후에 최대 유출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에서도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출이 정말 크게 일어났었을 때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저점 구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라서 이런 패턴을 보고 이제 반등을 할 거야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기는 한데요. 뭐 지금은 이제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일단 이렇게 역대 최대 유출 나타냈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쪽에 관한 수요가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 일주일간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 뉴욕장 열리잖아요. 뉴욕장 열리고 나서 이제 ETF 플로우의 흐름을 제가 또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그 부분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BI에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과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FBI도 이제 나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이제 15억 달러의 디지털 자산이 탈취되는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커 그룹을 공식적으로 지목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간 추정을 했던 거고 블록체인 이제 탐정이라든지 그 주소를 이제 추적했던 온체인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FBI가 공식적인 문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BI 조사 결과 롤스코리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게 사실은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확정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발표한 보안 경보 PSA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가상자산업계 전반에 이 해당 해킹 사건과 관련된 주소를 차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주소는 이제 공유를 했잖아요. 바이비트에서 이 지갑 주소가 해커의 주소다. 근데 이제 요거를 미국 FBI 측에서도 차단을 해야 된다. 이 주소를. 그래서 이 주소와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뭐 불법적인 거래를 돕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FBI 측에서도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완전 현금화시키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썰로 들려왔어요.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장외 거래로는 현금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 훔친 물량들을 팔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필요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가만히 두진 않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장외 거래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해커들이 지금 이 주소를 다시 해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빨리 다시 재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FBI의 이제 보안 경보는요. 노드 운용자, 가상자산 거래소, 크로스체인 브릿지,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기업, 디파이 서비스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북한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한 주소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북한 해커 조직은 여러 차례에도 이제 대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 연루된 바가 있었고 FBI는 해커들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가상자산 업체들이랑 조금 협력을 할 것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 또 우크라이나 파병됐었던 그 북한 군인이 남한으로 오고 싶다,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런 면에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BI의 공식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공공연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자금 세탁을 아마 돕게 되는 업체가 있거나 이제 그걸 용이하게 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관한 미국의 제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사실 이제 이번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던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크립토컨트 CEO가 이제 계속 어제도 다른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제 고래들이 뭐 매도를 많이 했고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이제 안 좋다. 근데 이제 그것이 꼭 하락장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은 일관된 조장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패닉셀 중이면은 너는 초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셀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공포감에 물려서 나도 이제 무서운 마음에 팔아버리는 거죠. 더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거를 이제 패닉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온체인 지표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사이클을 겪었을 때 조정을 나타내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크립토컨트 대표가 지금 패닉셀을 하고 있다면 아마 초보 투자자일 것이다.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에서 이 30% 조정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2021년도에는 53% 하락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것은 최악의 투자 전략이다. 명확한 계획을 갖고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표를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집중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2017년도 사이클, 그리고 2020년도 사이클, 그리고 2024년도 사이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겠죠. 2017년도 사이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몇 %까지 하락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황 색깔 영역만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2017년 사이클 보는 거잖아요. 2017년도 사이클 때 이렇게 30% 넘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고, 이건 불장 사이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게는 거의 60% 가까이, 60% 넘어섰네요.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지점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2020년 사이클. 이제는 회색깔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자, 적게는 30% 못 미치게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많게는 지금 45%에서 60% 사이죠. 요렇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적게 하락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 강세 사이클에서 30% 조정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이 중요하겠죠. 이제는 우리가 보라색 영역을 집중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 지금 크게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달 새 30% 정도 하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에 너무나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답글도 달렸어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일부 동의는 하는 거는 뭐 강세 사이클 끝났다 이건 아니고, 이제 아무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크립토 시장은 확실히 변동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변동성을 대응할 자신이 없고 내가 이 변동성을 이겨내갈 자신이 없다면 이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염두를 꼭 해두시고, 저는 사실 지난 사이클 때 약간 단련이 돼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엄청 막 심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는 24시간 열려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이클 패턴들을 이제 주경 대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세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지표입니다. 요 지표
지표도 이제 온체인 지표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할 때는 온체인 지표를 좀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건 크립토컨트의 기고가라는 이제 분석가가요.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가격은 중기적으로 매우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투매가 일어났대요. 이게 이제 투매가 많이 나왔을 때 로스잖아요. realized 로스인데 이 손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이제 꺾였을 때 요렇게 시그널을 줘요. 이 지표가 보시면 요렇게 막 고드름처럼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 시점들이 보이시죠? 최근에도 요런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일에는 17억 달러어치의 코인이 매도가 됐대요. 이게 작년 8월 달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투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투매가 시장의 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의 또 시작점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선인데 어쨌든 이제 크립토컨트 대표 그리고 크립토컨트의 전문가가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공유를 했던 거라서 같은 맥락에서 이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좀 이런 변동성을 내가 견디기 힘들다면은 이 투자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내 마인드도 지키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지만 저는 또 언제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또 다양한 자료들 함께 할 테니까요.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지표들과 뭐 시장 뉴스들 보시면서 좀 같이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려울 때 같이 견뎌야 그 전후회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견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장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 오늘 또 따끈따끈한 외신 이야기들 좀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따끈따끈한 외신. 방금 가져오신 거 맞으시죠? 네, 제가 이 소식을 전하기 한 1시간 전후의 외신들로 이제 오. 앞으로는 추려서 보내드릴 겁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소식들입니다. 이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 면허증을 뺏기로 했습니다. 야. 사실 이제 뭐 바로 나온 소식입니다. 또 트럼프네요? 네, 트럼프입니다. 사실 이제 뭐 트럼프 이꼬르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뺏는다고 봐야겠죠.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게 2022년은 11월 26일 날 발급된 면허입니다. 이게 세브론은 이제 3월 1일부터 베네수엘라 내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사실 세브론이라고 이제 석유를 이제 면허를 하는 요 하루 20만 배럴을 석유를 생산합니다. 이거를 어쨌든 대행을 해주는 건데 이제 트럼프에서 자사 석유 배럴 약 이 전체 석유 생산량의 6% 정도 해당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모든 바이든 행정부의 석유 가스 면허를 철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한 3시간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배경의 이유는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지난 1월 리차드 그레넬 백악관 특사가 마두로와 협상을 합니다. 마두로가 이제 대통령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조직원입니다. 이제 갱단을 얘기하는데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거를 전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송환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공정을 지켜주지 않아서 이거에 어떤 본보기로 이제 요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3월 1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석유가 사실 베네수엘라의 아주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할 경우에 이제 관세 못지않게 다른 나라의 관세 못지않게 베네수엘라에게는 아주 큰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는 이제 석유 장관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는 지금 요 팟캐스트를 얘기하면서 요 부분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를 했었고요. 마두로가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부정 선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슈가 될지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이틀 남았습니다. 3월 1일까지. 그래서 그 안에 타결이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뭐 극적으로 타결이 많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요 석유 면허 사실 저는 기발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도 뭐 기발한 거 또 하나 내셨던데 보니까 500만 달러 골든 카드 뭐 이런 거 기발하게 매일매일 내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발한 뭐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베네수엘라는 사실 몰락한 국가이죠 지금. 그래서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의 17%나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 자원만 믿고 약간 일을 좀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다들 진짜 개미처럼 일을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그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네네네네. 해서 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래 좋았었나요? 저도 안 좋습니다. 모르겠어서. 안 좋. 그쵸.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이제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네. 좌파 정권인데다가 음. 사실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우파고 이제 사실은 어. 이제 고 전기톱 대통령이 있고 그래서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이제 인기고 복지 같은 것들이 좋게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한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 정권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베네수엘라가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부정부패도 많고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매화 정체라고 그럴까요? 약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메타가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보도인데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계정에 리스죠.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요거 말고 제가 다른 버전의 그 기사를 할 때는 인스타가 최근에 릴스를 단독으로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앱을 만든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더 충격적이라 요걸 따로 제가 기사로 네. 놨어요. 릴스를 사실은 이제 틱톡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그걸 단독 앱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할 것 같아요. 이제 메타가 계정에 있는 인스타를 이제 릴스로 따로 이제 앱을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따끈따끈한 소식이긴 한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릴스에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 폭력적이고 영상적인 다수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타가 사과를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CNBC에서 났고 사실 이게 모든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월스트리트 단독 보도가 나면서 따라 났는데 이게 수백만 수천만에 냈고 메타는 오류로 인해 이게 부적절하게 추천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규모는 언급을 피했으나 사실은 이게 인스타나 이런 데 규모나 이런 게 상관없이 계속 AI가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경로인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은 발표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좀 제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 완전 기자가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네. 이거 아무데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국 기사도 찾아보면 없어서. 네네. 네, 제가 바로 지금 뜨자마자 한 시간 그러니까요. 내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네. 제가 이게 지금 방송하기 한 시간 전 거를 지금 스크린에서 지금 이야. 네. 원래 이제 내일 아침에 방송할 거를 제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방송할 건 따로 제가 준비를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 시간 전 거만 아니 지금 스크린에서 저희가 진짜 실시간 그 네. 접속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하고요. 네. 요 다음 거도 실시간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인도네시아의 애플이 원래 음. 16위가 판매가 안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판매일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따끈따끈한 소식.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예, 원래 이게 모르셨죠, 여러분? 몰랐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16위가 원래 인도네시아가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휴대폰 판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원래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장기간 협상 끝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고 비즈니스 타임즈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쪽의 기사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 났고 2025년, 2028년 투자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이 허가를 오늘 냈습니다. 오늘 냈고요. 연구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럭셔웨어라는 1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했고 바탐이라고 있습니다. 바탐이라는 에어테크 액세서리를 생산하기로 했고 요걸 함에 따라 이제 추가 1억 6천만 달러 신규 현금 투자 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충족이 돼서 사실은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요거 해제가 됐어요. 사실 이게 안 됨에 따라서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시장 되게 크거든요. 요거를 못해서 사실은 그동안 판매가 좀 안 됐는데 사실 3억 5,400만 대 정도 이런 부분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숨을 좀 돌렸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제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뭐 애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금지가 됐다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지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애플 걱정 약간 연예인 걱정처럼. 예 맞습니다. 연예인 걱정이나 부자 걱정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걱정할 때. 다음 소식도 전해.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트럼프가 최근 행정명령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거부가 되고 대법원에서 금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편을 하나 들어준 게 있어요. 이것도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예, 이것도 따끈따끈. 이제 사실은 행정부 20억 달러 해외 원조 지급 중단 명령이 있는데 요 지급 중단 명령이 있었는데 요거를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대법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수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20억 달러 해외 원조 지급을 재개하라는 요 하급 법원 판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2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이제 하급 법원에서 원조를 보류하는 걸 아예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보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이제 그 냈는데. 하급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아. 요거를 중단하라고 일단. 어디서 누가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네, 하급 오. 법원 한 걸 이제 중단하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지켜보고 다시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데 어쨌든 트럼프가 하는 명령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네요. 대법원에서 네. 그죠? 네, 그래서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트럼프가 한 건 다 지금 대법원에서 네. 다 기각이 됐는데, 이게 한 15분 근데 약간. 그거는 이제 대법원이 생각해도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너무 퍼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게 그랬던 것 있었겠죠. 같아요. 나라 약간, 재정이 좋지도 예, 않은데 그래서 그럴 이제, 수는 없으니까. 일단 행정부의 이제 요 부분이고, 일단 그 위에 이제 입장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원조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고, 원조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요 타당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더 자료를 가져오라고. 부족하다. 무조건 이렇게 퍼주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검토할 시간을 주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20억 달러 지급 여부를 보류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외네요. 네, 그래서 CBS 뉴스랑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 와. 네. 이야. 따끈따끈합니다. 네. 국내 찾아보시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진짜 안 나와요. 내일 아침에 다 나올 겁니다. 맞아.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안 나왔습니다. 네. 좀 한 발 늦잖아요. 그죠? 네, 저도 한발 코인 늦습니다. 뉴스 찾을 때 그런 거 많거든요. 네, 네. 외신에는 있는데 네,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없을 겁니다. 예, 이것도 BBC랑 뭐 이런 데 나온 건데요. 베이조스가 이제 2013년에 2억 5천만 달러의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당시에 이 자본이 신문사를 감히 인수해? 뭐 이래 가지고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이 워싱턴 포스트가 되게 25위로 사실 자존심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면서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AI로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를 많이 주면서 순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약간 기자 일도 AI로 대체가 되긴 하겠어요. 아니 사실은 그렇죠. 지금 변화의 물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할리우드 많은 작업들이 초벌은 전부 다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도 맞아요. 지난 시간에 작가 작업의 어떤 기본적인 처음 작업들은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이런 작업들은 그리고 어떤 그런 VF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작업은 다 AI가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런 어떤 지금 하는 많은 작업들이 지금 이런 기사의 어떤 초벌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들을 지금 이렇게 기사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의 기본 작업들이 1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거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게 좀 1시간 만에 알려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래 걸리는데. 예, 1시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네. AI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AI 프로그램을 3개를 쓰고 있는데, 네, 공유 좀 해주세요 회사에. 네. 저희 회사에도. 예, 비용만 뭐 몇십만씩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조스가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베조스가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그 어떤 논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BC가 그게 나왔는데 이게 3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전에 이게 나오는데 개인 자유시장의 옹호로 그걸 바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DEI 그 논조를 바꾼 거랑 그 포기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 논조, 어떤 트럼프 논조를 바꾼 거죠.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
메타나 일론 머스크가 잘 되는 거 보고 바꾼 거예요. 그 약간 언론사들도 그 색깔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색을 그런 거죠. 바꿨다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게 되는 걸까요? 월스트리트저널 스타일로 어,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어, 월스트리트저널 시장 경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편집국장이 월스트리트저널 출신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전 월스트리트저널 윌리엄 루이스가 워싱턴 포스트 CEO 및 발행인으로 갔고요. 전 월스트리트 편집장인 멜 레이라는 분이 영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신문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신문을 너무 잘 만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문을 외국 신문을 지금 정기 구독하는 게 한 4개인가 되거든요. 제일 잘. 네, 4개를 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되게 잘 만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재밌어요. 신문을 봐도 재밌어요. 예. 되게 재밌는데 약간 색깔이 다 다르긴 하는데 속보나 이런 기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짧은 기사든 긴 기사든 호흡의 기사든 되게 스트레이트는 되게 잘 만들어요. 기사의 어떤 호흡이나 뭐 이렇게 뭐랄까 맥락이나 뭐 이런 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편집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린터판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신문 가치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디지털판도 잘 만들고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기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동영상판도 만들고 오디오판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잘 만듭니다. 팟캐스트라고 해서 단순히 오디오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오늘 못 전해드리지만 다음에 이제 유튜브가 10억 한 달에 10억 뷰 넘었었습니다. 예. 야, 10억 뷰? 예, 1위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포티파이가 2위를 하고 있고 와. 이런 식의 순위가 나왔거든요. 팟캐스트 분야에서 이제 10억 뷰로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 분야도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로 바뀌면서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 그것도 전해드리려다 말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들도 이제 그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앱에 같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베조스는 사실은 트럼프 쪽에 1, 2, 3위라고 하면 이제 3위로 지금 합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존에도 여러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존이 괜찮은 그렇네요. 오늘 알렉스도 플러스 나왔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10달러 한다고 그러더니 19.99달러로 올랐더라고요. 아, 네, 알렉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설명회 잠깐 봤는데 연동성도 괜찮은 것 같고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나왔더라고요. 알렉스 플러스 19.99달러인데 저도 이제 가입할까 합니다. 예, 구독할까 하고 또 하는데 후기도 알려주세요. 네, 후기 좀 써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19.99달러인데 나오면 써보고 제가 예전에 써봤거든요. 에코랑 알렉스 에코라고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써봤는데 우리나라 누구나 진이랑 그 초창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013년부터 나왔던 모델이긴 한데 알렉사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베조스 누구 딸인가 누구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전등키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호환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됩니다. 이 버사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베조스는 약간 그런 톤인 것 같고 사실은 미국 주식은 이제 정치권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더 미국은 더 강합니다. 세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논조가 좀 많이 변한 것 같고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와 자유시장 논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더 월스트리트저널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은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더 타임워너나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 트렌드는 다른 걸 잡아왔습니다. 이별이 마케팅화되고 있다는 트렌드를 사실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요즘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되게 유명한 프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프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팅 드라마 이제 리얼리티로 바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사귀다가 이별했는데 이게 바로 광고로 나와요. 리얼리티 프로 중에 이게 바로 광고로 쓰여서 되게 히트를 쳤어요. 이게 저희 우리나라에도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내일 아침 방송에 이제 방송을 해드릴 건데 내일 오후에 제가 방송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요거가 사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뉴스로 나와서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상위 10% 소비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약간 기형적인 미국 시장으로 나와서 보고서가 나와서 잠깐 이걸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0% 소득이 상위 10%면 얼마 정도 되냐면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입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 소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상위 소득이면 장학금을 못 받으십니다. 아들들이. 예, 아들들이 대학 장학금을 못 받으세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 이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기형적이고 이분들 소비를 안 하면 이제 경제가 다운이 죽는 되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 핵심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요. 부유층이 주식, 부동산 가치를 이제 증가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럭셔리 소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산 증가도 이분들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20%가 순자산의 이제 45%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소득을 양극화 점점 더 되고 있고 저소득층이 지금 매출이 점점 더 부진하고 요 분들이 하고 있는 뭐 코올스나 패밀리 달러 이런 부분 매출이 점점 더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델타 항공을 많이 타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 이제 요런 경제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관세 위험이 되면서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어서 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런 구조로 변하면서 이제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에서 소비가 점점 더 안 쓰게 되는 닫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자기가 사실 돈이 없으면 더 돈을 못 쓰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이렇게 실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소득 격차가 이제 경제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전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도 요거에 관한 보고서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뭐 KCI나 뭐 KD나 이런 데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그 소비의 나라거든요, 미국이. 근데 네네. 이제 미국이 돈을 쓰지 않으면 전 세계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전해주신 얘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50%를 차지한다.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랩스디 저희 또 따끈따끈한 소식들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든든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